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9장의 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질량 분석법, 보통 이제 매스라고 얘기하죠. 매스. 질량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자, 우선 개요, 질량 스펙트럼, 미지의 치료의 이제 분석법,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토막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래그멘테이션. 요거를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질량 분석법,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기 분자의 분자량과 분자식을 알아내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자, UV는 이제 자외선이죠. 자외선 파장의 에너지, IR, 인프라레드이기 때문에 얘는 적외선, NMR은 라디오파를 이용합니다. 자, 이런 분광법, 얘는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하죠. 스펙트로스코피. 자, 이런 이제 분광법이 전자기파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건데, 분석법은 좀 달라져. 분석법은 전자기파가 아니라 에너지원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툴이죠. 툴이 되는 게 좀 다르다. 분광법은 전자기파를 이용하게 되고요. 자외선, 적외선, 라디오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질량 분석법은 고에너지, 어떠한 이제 에너지원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량 분석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일단 화물의 기화가 돼야지 분석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증기 상태로 변환이 되는 이제 기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화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고에너지 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맞아요. 고에너지 전자가 그 물질을 때려요. 그러면서 충돌에 의해서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온화가 일어나고, 뭐 그 과정에 이제 뭐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이온 성격의 물질들이 이제 중간체로 존재하는데, 그게 분석관을 통과하면서 검출이 됩니다.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각도를 가지고 휘어지면서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질량 분석계고, 여기가 대표적인 질량 분석계의 기계죠. 그래서 EI, 전자 이온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렉트론 아이오니제이션. 여기서 이온 형태로 만들 때 쓰는 게 이제 이온화 전자쌀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게 EI라고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자기 부채꼴, 요렇게, 여기 자기 부채꼴, 이제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양이온 성격의 물질이 요렇게 돼서 검출기 쪽으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서로 다른 각도로 이제 휘어지게 됩니다. 이온 형태는 M 오버 G 값인데, 얘가 실제로는 뭐 질량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M 오버 G 값에 따라서 휘어진다. 뭐 가벼운 건 당연히 더 많이 휠 거고, 무거운 건 덜 휘겠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검출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시료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고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기화가 돼요. 기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고에너지 에너지를 딱 때려주면은 이제 우리가 라디칼 양이온이라고 하는 화학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전자 하나가 빠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분석이 된다. 이게 질량 분석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이온화 기법은 화합물을 고에너지 전자로 충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에너지냐? 이때 사용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6,400kJ이에요. 6,400kJ. 겁나게 큰 값이죠. 1,600kcal. 얘가 EV라고 되는데 이게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70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진짜 큰 에너지를 때려주는 겁니다. 자, 전자 충격 이온화, 일렉트론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 EI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그 에너지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해요. 질량 분석계마다. 자, EI라고 부르는 위 기법에 의해서 분자 내의 전자 중 하나가 방출돼요.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 중에 하나가 방출이 돼, 하나가. 전자 하나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 전자가 음이온 상태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 남아있는 화학중은 뭐가 되겠어요? 양이온이 되겠지. 양이온. 그렇죠?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이 남아있는 분자는 홀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라디칼 형태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라디칼, 짝지어지지 않은 전자. 왜 하나만 나갔으니까? 두 개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가 나갔으니까. 그리고 양이온. 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1의 성격을 가지고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라디칼이면서 양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중간체. 얘를 라디칼 양이온, 라디칼 캐라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생성이 된다. 요거야. 이제 분자를 보통 M이라고 나타내죠. 몰리큘 M. 여기에다가 고에너지 전자쌀을 때려주면은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여기 에너지를 때려주는 거야. 이 에너지, 고에너지의 전자쌀을 때려주면은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요게 생성돼.
그리고 M 플러스 라디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디칼 양이온 타입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자, 라디칼 양이온은 이렇게 M 플러스 라디칼로 표현을 하고요. 뭐 어떻게 부르는지 정확히는 좀 교수님들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M 플러스 라디칼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러면 그게 전자의 충돌을 통해서 생성된 라디칼 양이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자 이온, 몰레큘러 이온 혹은 어미 이온, 페런트 이온이라고 불러요. 몰레큘러 이온, 페런트 이온. 저는 페런트 이온이라고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해서 불러요. 이렇게 좀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분자 이온, 어미 이온, 페런트 이온, 뭐 몰레큘러 이온, 뭐 이런 용어들 중에 하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우리가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잖아, 보통. 그 분자량을 따질 때. 그럼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하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전자 한 개의 질량을 무시해도 괜찮은 만큼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저 M 플러스 라디칼의 값이 실제 분자량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자량의 거의 같은 값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분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의 분자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 분자 이온 M 플러스 라디칼은 매우 불안정해요. 당연히 불안정하지 않겠어? 플러스 성격과 라디칼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플러스만 존재해도 불안정하고 라디칼만 존재해도 불안정해. 근데 저게 같이 있다고 엄청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분해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단일 결합이 끊어져서 조각으로 나눠지거든요. 조각으로 나눠져. 자, 그러면 이제 분자 이온보다 작은 분자량을 가진 라디칼과 양이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토막내기, 뭐 조각내기, 영어로 fragment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라디칼이 플러스 형태와 라디칼 형태로 분리가 되는 거야. 라디칼 타입과 퀘라이온 상태, 양이온 상태로. 근데 우리가 질량 분석법을 볼 때, 질량 분석계를 통해서 질량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라디칼이 아니야. 뭐야? 양이온이야, 양이온. 양이온이 우리가 검출하는, 디텍션 할 수 있는 화학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온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며 자기장 속에서 앞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에 자기장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요. 자, 자기장 속에서 이제 질량 대 전압이라고 불러요. mass to charge ratio, 뭐 M over G 이렇게 부릅니다. 질량 대 전압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구부러지는데 분자량이 작은 이온은 당연히 큰 이온보다 더 많이 휘어지겠지. 가벼우니까. 그래서 보통 각 이온의 전하인 G가 1이에요. 그러니까 G값, 전하량이 1이잖아.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보통 전하량은 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야. 그러니까 M over G 값은 뭐야? 실제 M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각 이온의 질량인 M이다. M over G 값이. 그래서 질량 대 전압이 M over G 값은 뭐를 의미한다? 그냥 질량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 특정 화학 중에 질량을 의미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라디칼 토막은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장에 의해서 끌려지지가 않아요. 유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성되자마자 불안정하니까 그냥 거기서 소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된 양이온들의 상대 존재량을 양이온의 질량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질량 스펙트럼. 자, 이제 질량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전형적으로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X축은 질량, M over G 값이 표현이 되는데 그냥 얘는 실제 질량 값이잖아. G 값이 1이니까. Y축은 세기 혹은 검출기를 때리는 M over G 값의 상대적인 이온 존재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프로페인이거든요. 프로페인의 질량 스펙트럼. 프로페인은 이제 몰리큘러 웨이트가 44예요. 그래서 44의 픽이 보이고 뭐 여러 개의 픽이 보여요. 여러 개의 픽이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몇 가지 픽만 우리가 검출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분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픽들 몇 개만 보면 된다. 그 중요한 픽이 요거 두 개예요. 그래프에서 가장 커다란 봉우리, 얘는 얘겠죠? 얘가 100이라고 찍혀지는 거. 가장 큰 봉우리는 무조건 100%예요. 왜? 저걸 100%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정해지니까. 자, 주 봉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준 봉우리, 영어로 베이스픽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스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베이스픽. 여기는 한국말로 하지 마세요. 잘. 영어로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영어적인 표현을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장 커다란 봉우리를 주 봉우리, 기준 봉우리, 베이스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봉우리의 세기를 100%로 배정을 해서 나머지 것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토막나지 않은 양이온 라디칼.
전자 딱 하나 때려 맞고, 그 전자쌀 이온에 따라서 때려 맞고 전자 하나를 방출하는 형태죠. N 플러스 라디칼. 이거는 우리가 분자 이온 혹은 페넌트 이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픽을 분자 이온 봉우리, 어미 봉우리, 페넌트 픽이라고 합니다. 페넌트 픽. 아시겠죠? 페넌트 이온에 해당하는 픽이기 때문에 페넌트 픽. 가장 큰 봉우리는 뭐? 베이스 픽. 얘가 기준이니까. 기준이잖아. 얘를 100%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질량 스펙트럼 해석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케이스별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메테인은 CH4죠. 그러면 탄소는 10이고요. 수소는 일자리가 몇 개죠? 4개네, 4고, 더하면 토탈 16이죠.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에요. 즉, 메테인의 분자이온의 M/G 값이 16이라는 얘기죠. 자, 주 봉우리가 분자 이온 봉우리가 된다. 이거 굉장히 특이적인 경우예요. 메테인만 보통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분자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베이스 픽이 패런트 픽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시면 지금 이게 메테인의 질량 스펙트럼이고 여기가 M/G 값 16인 거죠. 여기 M/G 값 16인 게 분자 이온의 봉우리, 즉 패런트 픽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니까 베이스 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픽들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요게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했고, M/G 값 17짜리가 있어요. 여기가 있네. 자, 요거는 이제 M 플러스 1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 플러스 1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것들보다 작은 것들도 이제 존재하죠. 자, 질량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분자 이온 M/G 값 16인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하의 여러 봉우리가 관찰되는데 이거는 앞쪽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생성된 분자 이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토막내기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면서 생성되는 그 이온 상태의 물질들의 M/G 값이다. 즉 질량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H4에 전자를 충격시키게 되면은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죠. 이 과정에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분자이온이잖아요. 분자이온. 이게 M 플러스 라디칼 타입의 분자이온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프래그멘테이션 과정, 즉 토막내기 과정이 일어나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데 라디칼 타입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수소 하나 빠지고 요거 라디칼 빠지는 거죠. 그러면 CH3의 플러스 형태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수소가 빠졌으니까 이제 분자량이 15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요. 수소 원자가 라디칼 타입으로 빠져요. 그럼 수소 하나 또 빠지고, 지금 라디칼이 없는 거기 때문에 라디칼 타입으로 하나 빠져나가면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CH2의 플러스 라디칼 타입 생성이 됩니다. 이게 14고요.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13짜리, 12짜리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6이 있었고 15, 14, 13, 12가 생성이 되는데 당연히 안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검출되는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게 생성이 되고 이게 토막내기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확인하는 게 뭐죠? 얘죠. M 플러스 1픽. M 플러스 1픽은 뭐냐? 요거는 이제 탄소의 동위원소 때문에 생성되는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12짜리와 탄소 13짜리잖아요. 요게 거의 99% 존재하고 요거는 굉장히 적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는 픽은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존재는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만 즉 퍼센트는 되게 낮지만 검출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M 플러스 1픽이 아니라 M 플러스 2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M 플러스 2픽은 뭐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거냐면 할로젠 원자 중에서도 클로라이드와 브로마이드 이 두 개 때문에 생성이 되는 봉우리입니다. 자, 질량 스펙트럼을 볼 때 가장 높은 픽이 즉 질량이 가장 큰 픽은 대부분의 경우는 패런트 픽,
즉 분자 이온에 해당하는 픽이에요. 이제 그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긴 있겠죠. 앞쪽에서 본 것처럼 n 플러스 1픽과 n 플러스 2픽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m, 분자의 이온에 해당하는 픽이잖아요. 그냥 요거를 관찰하면 되고, 요거로부터 더 큰 값은 요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요것들은,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얘는 동위원소로 인한 특징이고, 얘도 동위원소로 인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량, 원자량이죠. 원자량이 35인 것과 37인 게 존재하는데, 이게 동위원소의 비율로 3대1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질량 스펙트럼에서 M, 즉, 페런트 픽과 그 페런트 픽의 2를 더한 값, M에 해당하는 봉우리, 그리고 M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봉우리가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면 뭐 정확히 분자식을 알 수는 없지만 클로라이드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요게 지금 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M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페런트 픽이 지금 78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2를 더한 80이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 화합물은 클로라이드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브로마이드도 똑같은데 비율만 조금 차이가 나요. 브로마이드는 이제 원자량 79짜리와 81짜리가 1대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2브로모프로페인의 분자 이온값과 분자 이온에서 두 개를 더한 동위원소로 인한 값이죠. 이게 거의 1대1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할로젠 원자가 포함되며 할로젠 원자 중에서도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원자가 포함되며 M픽에서 2를 더한 값들의 픽이 꽤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 그 점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투 다이메틸 프로페인의 질량 스펙트럼인데 이것도 조금 특이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화합물을 예로 들었는데요. 자, 탄소 5개짜리 수소 12개니까 분자량이 72예요. 그러면 이 화합물에 해당하는 분자이온 값은 72가 되겠죠. 분자이온의 봉우리가 72가 나와야 되는데, 즉 페런트 픽이 72에서 보여야 되는데 70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M/G 값이 57인 게 베이스 픽으로 되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더 작은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되죠. 근데 70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 화합물이 잘못된 거냐, 이 화합물이 아닌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M/G 값 72짜리의 분자이온 봉우리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분자이온이 매우 쉽게 쪼개져서 검출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이 분자이온에 해당하는 봉우리가 보이려면은 그 분자이온이 검출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분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인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메틱에는 지금 표현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쪽 편에 CH3기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형태인데, 이 전자 하나를 갖고 가는데 누가 갖고 간다? 그렇죠. 메틸기가 갖고 가요. 왜냐하면 이쪽 편 탄소 쪽으로 양이온이 생성되는 게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럼 탄소 원자에 메틸기 3개가 결합된 상태의 플러스 양이온이고 CH3에 이거고요. 사실 이 경우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서 검출기까지 도달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얘가 워낙에 안정해요. 탄소 양이온이 3차 탄소 양이온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분해가 돼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검출이 되는 거죠. 얘가 몇이에요? 57짜리거든. 앞쪽에 보는 것처럼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했던, 즉 베이스픽에 해당하는 게 57짜리죠. 그래서 이게 안정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주로 관찰이 된다. 그래서 72에 해당하는 거는 관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72에 해당하는 게 관찰이 돼야지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자 이온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질량 분석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부드러운 이온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EI로 하면은 어쨌든 깨져서 검출이 되지 않는다. 그 점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헥세인, 탄소 6개짜리 이제 알케인의 질량 스펙트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헥세인의 분자량은 86입니다. 그러면 분자 이온이 M/G 값 86일 것이고, 그게 관찰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관찰이 되네요. 여기는 87짜리인데 요거는 N 플러스 1픽이죠. 동위원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분자 이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86짜리가 관찰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즉 토막내기 과정을 통해서 화합물이 분해가 되면서 이러한 M/G 값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검출이 되네요. 자, 그래서 M/G가 57짜리가 주 봉우리가 되고요. 86에서 이제 분자 이온 봉우리, 페넌트픽이 관찰이 되고, 작은 M 플러스 1 봉우리가 관찰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생성된 헥세인의 분자 이온이 토막내기 과정을 통해서 각각 요것들에 해당하는 값들로 어떻게 토막이 나는지는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어쨌든 토막내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화합물들이 검출이 될 수 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로 다른 비율로 관찰이 된다. 그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에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미지시료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세요. 분자 이온을 통한 화합물의 확인. 분자 이온. 페넌트픽이야. 페넌트픽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펜테인, 펜텐, 펜타인.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되니까 당연히 분자량이 2씩 빠지겠죠. 얘가 분자량이 제일 크겠지. 여기에서 파이결합이 하나 생기면서 수소 2개가 빠지니까 펜텐은 분자량이 이만큼 감소할 거야. 그 다음에 펜타인은 거기서 수소 2개 더 빠지니까 이만큼 감소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따져주면 돼. 얘가 68이고 1번의 픽이 68. 1번에 이제 베이스 픽이 돼. 아니, 베이스 픽이 아니라 얘는 요게 베이스 픽이 되고 얘가 페넌트 픽이 되는 거예요. 여기 페넌트 픽. 얘가 68인 거고 얘는 70이고 얘는 72네. 그럼 얘가 뭐겠어요? 당연히 얘겠지. 앞쪽에 어디 갔어? 펜텐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이 뭐게 됐어? 여기서 이만큼 빠지잖아. 그럼 얘가 펜텐. 얘는 뭐? 펜타인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페넌트 픽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케이스죠. 분자량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펜테인이 72, 펜텐이 70, 펜타인이 68이다. 뭐가? 페넌트 픽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 에틸 사이클로 펜테인.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은 얘가 CH3기인 거. 그 다음에 에틸 사이클로 펜테인은 여기가 뭐가 되죠? CH2에 CH3기인 거. 여기는 제가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요거 치환기 형태를 그냥 다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요거 나중에 질량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탄소 원자, 수소 원자로 표현을 해주는 게 계산할 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큼은 제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씁니다. 자, 얘는 분자량이 똑같아요. 왜냐면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똑같아. 자, 그래서 얘는 보시면 M/G 값 98인 게 요거에 페넌트 픽이 되겠죠. 98이 존재해.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얘는 베이스 픽이 달라. 베이스 픽. 4번에 해당하는 베이스 픽은 69고요. 5번에 해당하는 거는 페넌트 픽은 98로 존재하고 베이스 픽이 뭐가 돼? 83이 되지. 자, 그럼 저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야. 자, 예측을 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98에서 69가 되려면 98에서 69가 되려면 29가 빠지면 되죠. 29가 빠지면 돼. 그래서 M/G 값 69인 거는 M/G 값 69인 거는 페넌트 픽에서 29만큼 빠지면 되거든. 근데 그 29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얘야 얘. 탄소 2개죠. 12씩이니까 탄소가 24란 말이야. 그리고 수소가 몇 개야? 5개잖아. 얘가 몇이에요? 29야.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진 거야. 여기가 조각이 나는 거지. 여기가 조각이 나는 거지. 요거에 플러스 라디칼 형태에서 여기가 조각이 나서 여기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로 양이온이 생성된 거. 그쵸? 그게 몇인 거야? 69짜리인 거야. 그래서 요 첫 번째 4번에 해당하는 질량 스펙트럼 요 화물에 대한 거고요. 여기도 똑같거든. 여기도 전자의 공격, 이제 충돌이 되면은 이런 라디칼 양이온 형태가 되고, 얘는 몇이죠? 탄소의 수소 3개니까 15야.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값이 15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98에서 15마가 빠지면 뭐야? 83이지. 존재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끊어져 나가고 이쪽 편으로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졌을 때 검출되는 베이스 픽의 형태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런트 픽이 동일하면은 페런트 픽이 동일한데 구조가 다르면 얘는 조각나는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요. 그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토막 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98에서 83이 된 거는 15만큼 빠진 거니까 메틸픽이 날아간 거고, 98에서 69가 되면 29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틸픽이 날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자이온 질량을 이용한 이제 분자식 예측인데, 분자식이 짝수계로 짝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것과 홀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케이스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짝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CHO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원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질소 원자가 짝수계예요. 질소 원자가 아예 없거나, 짝수계 질소 원자가 포함이 되면은 짝수의 분자량을 가집니다. 얘는 케이스별로 다 따져봐야 되는데, 홀수 분자량이 존재가 된다. 홀수 분자량이 나온다. 그럼 얘는 뭐야? 질소 원자가 홀수계로 존재하는 거야. 홀수계. 이거를 나이트로젠 룰, 질소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72짜리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고 여기는 NH2 형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질소가 하나 존재하잖아. 홀수계 질소 원자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이 홀수 값을 나타내는 거고, 질소가 2개가 존재하면은 질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짝수계가 존재하니까 얘는 분자량이 짝수 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문제 같은 거 연습 문제 보시면 요 값들 제시해주고 저 분자식 예측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그 방법도 이제 문제 풀 때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M-오버식 값이 86인 화합물의 분자식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M-오버식 값이 86인 거.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일단 분자이온의 질량이 짝수계이잖아. 그러면 보통 최소한 문제에서 어떤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나타내줘요. 그게 아니면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 자, 얘가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M-오버식값 86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탄소 원자는 하나가 12잖아. 그럼 12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탄소가 6개가 존재하면은 72가 될 거고, 탄소가 8개가 되면은 96이 되잖아. 그럼 얘는 안 되겠죠. 초과가 되겠지. 그러면 6개일 때 72, 5개가 되면 60이네. 60. 그러니까 일단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60에서 86이 되려면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6개가 필요한 거잖아. 얘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72야. 그럼 86이 되려면 14가 필요하네. 그럼 수소가 14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 화물은 탄소가 6개고 수소가 14개인 화물인 거야. 그래서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요거를 1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몇 개의 탄소 원자가 맥시멈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나오겠지. 맥시멈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하나씩 줄여보는 거야. 줄여서 수소 원자의 개수가 맞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얘는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6개였고 6개일 때 수소가 14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저런 분자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네? 산소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일단 써보면, 일단 기준이 되는 거,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걸로 일단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탄소가 6개일 때 수소가 14개인 거. 자, 그러면 산소 원자가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 있어. 산소 원자는 분자량이 16이지. 그럼 얘를 CH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탄소 원자 하나에 얘가 12니까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산소 원자는 CH4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CH4와 동일한 거야. 그러면 빼보는 거야. 요거에서 산소 원자 하나를 넣고 싶어. 그러면 CH4를 빼면 돼. CH4를 빼.
탄소가 하나 빠지니까 5개가 되고, H가 4개가 빠지네? 그럼 10개가 되겠지. 그러면 산소 원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2개를 넣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별로 좀 해봐야 돼요. 산소 원자를 2개 넣고 싶어. 그러면 이 화합물에서, 여기 화합물에서 뭘 빼면 돼? 다시 CH4를 빼면 돼. 탄소가 4개가 되고, 수소가 몇 개가 돼? 4개 빠지니까 6개가 되네? 산소는 몇 개야? 2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이 중요해요. 다음 시간이, 조각내기 과정, 프레그멘테이션 과정. 그게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 강의는 조금 더, 이번 시간 강의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